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쌍조건문 아까 그 설명을 좀 뛰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언에서도 배타적 선언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안 드렸고, 부정어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부정어, 조건문, 연언문, 선언문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논리연산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떤 종류의 논리 체계에서는 부정어 같은 경우를 쓰지 않는 대신에 사실은 요게 또 들어가겠네요. 요게 사실은 좀 들어가는데, 부정어를 쓰지 않는 대신에 이 모순에 관한 연결사를 써가지고 이 부정어를 정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순에 관한 케이스는 A면서 A가 아니다와 같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내가 서 있으면서 서 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과 이거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의미가 다르고, 이거를 뭐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전제로 받아들일 때 이게 항상 나오지는 않는 그런 체계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부정어를 쓰지 않는 대신에 조건문과 이 문장 두 개를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나데이라는 문장을 A가 아니다, 펭수가 펭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우선은 A라는 문장을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문장으로 보면은 나데이는 펭수는 펭귄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펭수가 펭귄이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게 일상 언어적으로 좀 이 문장을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 문장은 진리표를 그린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최소한 수업에서는 이 문장은 거짓 값밖에 못 가지는 항상 거짓인 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이제 참인 진리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은 falsum이라고도 읽고 그냥 absurdity라고 해서 모순에 해당하는 그 용어로 쓰이는데, 철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좀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이 문장을 그냥 falsity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falsity의 의미로서는 이제 이거를 falsum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틴어에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기도 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은 이 표현은 무조건 거짓값밖에 못 가지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펭수는 펭귄이다라는 것을 A라고 할 때 이 부정문은 펭수는 펭귄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펭수가 펭귄이면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뭐든 간에 그냥 그 문장은 이제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A라는 문장을 하나 드시고 not A라는 문장 그리고 A이면 모순이다 라고 하는 이 각 문장들의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A는 이제 참이고 거짓인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은 FT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문장은 논리 연결사나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A와 요 문장 사이에 이제 조건문 표시로 연결을 한 거니까 주연결사가 여기가 되겠죠. 주연결사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는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T, F 케이스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 문장은 거짓값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짓값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F로 딱 두시면은, 아까 그 조건문에 대한 진리표 어떻게 제시하는지 말씀드렸었죠. A가 참일 때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정건이 거짓일 때 후건이 거짓이면 또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과 이 문장의 진리값과 이 문장의 진리값이 어떻게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풀어드린 거니까 이 두 문장을 왜 같은 의미로 정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truth conditional semantics를 쓰지 않는 그런 케이스에서도 이런 방식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논리학이나 이제 증명론 영역, 그 논리적인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전이 많이 된 그런 논리 영역이나 좀 트렌디한 부분, 퍼지 로직이나 이제 직관주의 논리 그 이외의 다른 논리 체계로 가면은 많은 경우에 이 기호를 대부분 다 씁니다. 최근에는 다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용어라서, 모순을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하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국내에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이 기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데이는 이런 식으로도 정의가 가능하고, 이게 왜 의미가 같은지는 진리표를 그려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쌍조건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쌍조건문은 A와 B의 의미가 같다는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요. 그럼 메타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더 심화해서는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쌍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A이면 B다라는 문장과 B이면 A라는 문장을 합친 것의 의미로 여기 실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진리표를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쌍조건문이 언제 참이 되는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A가 참이고 B가 참일 때 참이고, A가 참인데 만약에 B가 거짓인 그런 케이스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참이고 A가 거짓이고 B가 참인 그런 케이스에서는 둘 다 이제 거짓이 되는, 하지만 둘 다 참이고 둘 다 거짓이면은 이제 참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이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한번 그려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장에 대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주연결사 말씀드렸잖아요. 주연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문장에 대한 진리표를 어떻게 그리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장은 A이면 B이다 라는 문장과 B이면 A다 라는 문장이 and라는 표현으로 이제 마지막에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 연결사는 and라는 요거니까 이게 지금 주 연결사가 되는 것이고요. and가 주 연결사가 되는 겁니다. 이미 뭐 답을 알고 계시지만 주연결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주연결사가 되는 거고, 그런 하에서 이제 진리표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거의 진리표와 이거의 진리표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번 C라고 하고 이 문장을 D라고 한다면은 지금 C and D에 대한 진리표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의 전체적인 진리값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A면 B다라는 조건문에 대한 진리표 이미 보셨죠? 조건문에 대한 진리표는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 그런 경우에만 거짓이고 나머지 케이스는 이제 다 거짓인 거였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거꾸로잖아요. B이면 A다. B이면 A다는 나머지 케이스, 네 가지 케이스들 중에 세 가지는 참이고 한 가지만 이제 거짓인데, 거짓인 케이스는 뭐냐면 B가 참이고 A가 이제 거짓인 경우, 그 케이스는 이 케이스만 그런 거죠. 여기서만 이제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진리값이 있을 때 이 전체의 진리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연결사가 and잖아요. 근데 and는 언제 참이 되죠? 두 개 다 참일 경우에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의 진리표를 이렇게 그렸으면은 여기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and 문장이니까.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거짓 해주고, 둘 다 참이니까 참 이렇게 해주면은 진리표를 둘 다 비교를 해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린 게 이 전체 문장의 진리값이죠. 참일 때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고 참일 때 참이다. 이 문장이 참일 때 이게 참이고 이 문장이 거짓일 때 이게 거짓이고, 동일한 진리값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두 문장의 의미는 같다고 여기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의미가 같다. 그래서 A 쌍조건문 B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